네, 오늘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교포의 한국 역이민과 상속 증여 세금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상속과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상속법정 전문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네. 실제로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한국을 많이 가시는지 현장에서 혹은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메디칼이라든지 메디케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 특히 롱텀 케어가 제대로 없으신 분들 장기 요양을 요청하시게 된다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다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드셔서 장기 요양보험을 가지실 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아무래도 물가가 훨씬 더 싸다 보니까 한국행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더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또 의료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잘 돼 네네네. 있고 네. 또 언어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편하고 많이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참 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녀분들을 여기다가 놔둬놓으시고 떠나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네. 홀가분하게 자녀들이 다녀오세요 아니면 가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네네. 특히 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로 이 세금 문제도 그렇고 엮여 있는 게 참 많겠어요. 보면. 그렇죠. 네네. 어떤가요?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건 몰랐습니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첫 번째로는 한국에 들어가셔서 사시다가 거주자로서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 해외 자산, 그러니까 미국 내 재산 아니면 세계 어디에 있는 모든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내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걸 들으시고 한국행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주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재산을 한국에 갖고 계신데 한국에서 그 해당 재산을 판매를 하고 반대로 이제 재산을 걷어 올려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이 각 나라마다 부동산법, 세법, 상속법 이런 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또 이곳에서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대상이 안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던 분들도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한국에 또 세금을 납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 상속에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는 한 분당 쓰실 수 있는 면제액이 1,500만 불, 그러니까 부부 합쳐서 거의 3,000만 불까지도 자녀들에게 상속을 준다고 할지라도 상속세가 따로 없습니다. 네. 네, 한국은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한국은 거의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자랑하지만은 면제액이 꽤나 작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시민권 저기는 미국에 있다 보면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면 비영주권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따지게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국적보다 더 많이 따지는 것이 바로 거주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시더라도 복수 국적을 안 딴다고 하셨을지라도 네.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는 상황,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주자로 판명된 순간부터는 납세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 납세 의무에 포함이 되는 것이 상속세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네. 네, 상속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국 거주자로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 재산이 남아있든 심지어 미국에 살다가 미국의 재산을 다 처분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경우 그런데 한국 거주자로서 돌아가시면은 미국에 남아있는 재산까지도 한국 정부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자로 일단 내가 신청이 되면 혹은
뭐 그렇게 판명이 되면 네네.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그 납세의 대상이 된다. 네. 네, 세금의 그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국적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대신 국적이어야지만 납세 의무가 많이 생기는 생기죠. 거죠.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우리 이민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미국 집이나 미국 주식도 한국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라는 부분에는 예스네요. 그럼 결국은 맞습니다. 네네. 좀 예를 들면 실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팬데믹 때 한창 이런 이슈가 있었었어요. 하필 이제 암에 걸리셔서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 계셨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분을 거주자로 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병치로 한국에 가셨을지라도 미국 재산까지도 한국 정부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고 네. 이분이 잠깐 동안 요양을 하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거주자로서는 병만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의지가 충분히 있으셨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거주자가 아니게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한국 거주자가 된다라는 것은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기면서 또 한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세 세금 혜택은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네. 이 거주자라고 하는 신분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취득이 되는 거죠? 조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83일 이상을 그 해에 이제 사셨다라든지 아니면은 거소증을 갖고 계시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전입을 했거나 거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판단의 여부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는 183일만 넘기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라고 하시는데 네. 심지어는 거의 살지 않으셨어도 한국에 재산을 갖고 계시고 직계 가족이 거기 살고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생계가 한국에서 나오는 돈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탱이 된다 한다고 하면은 한국 네. 거주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그냥 며칠 거주했다라는. 그럼 이거는 연속성으로 183일인가요? 아니면 1년에 토탈해서 183일인가요? 네네. 띄엄띄엄 사시더라도 183일 이상을 넘기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주자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 고객분들이 저는 한국에다가 집도 사놓고 제 배우자도 같이 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상가 건물에서 돈을 받고 그리고 제가 거소증도 받았고 복수국적도 취득했으나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네.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또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 부동산을 이 미국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국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반대로 역으로는 이때는 일부러 한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재산을 처분했었을 때 되도록이면 양도소득세를 작게 내시기 위해서 한국 거주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한국 비거주자로 한국 비거주자시던 아니면 한국 거주자가 되시던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러셨을 때 한국 거주자로서 돌아가시면은 반대로 한국 재산이라든지 세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받으실 수 있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써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비거주자로 돌아가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책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해야 저희가 이중과세를 좀 피하고 좀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지 오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어느든지 상속세를 내야 될 상황이 생기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특히 자산가일 경우에는 미국에도 내셔야 되시고 한국에도 내셔야 되시는데 네. 크레딧 처리는 받습니다. 근데 크레딧 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많은 경우 이중과세라고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테크니컬리 완전히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다가 상속세를 낸 부분 아니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낸 부분을 다 처리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재산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셨을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몰고 갖고 계시고 그리고 네. 한국 거주자가 안 되시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죠. 아, 그럼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고는 싶지만 이 미국에 대부분의 자산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거를 좀 처분을 하고 한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고 몸만 한국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시나요? 저는 괜찮으시다고 하게 되면은요. 한국에 가져갈 재산은 두 분께서 생활비하고 필요한 정도를 가지고 가시고 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가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렇게 생전에 재산을 미리 자식에게 증여를 해놓고 한국으로 가실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경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비거주자, 지금 아직 미국 땅을 떠나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네.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미국 땅에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다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땅에 들어가셔서 거주자가 되시고 나서 그때 미국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때는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생기시기 때문에 네.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떠나시기 전에 이제 증여를 하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거주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무리를 해놓고 가시는 그렇죠. 게 네네. 조금이라도 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정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가족들은 여기 다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만 한국에 가셔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 이런 플랜이 있을 때 어떤 준비들을 좀 해오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서 저희가 회계사님 협회에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 세무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있었는데 네. 한국의 재산을 들고 가시게 되셨을 때 몸보다 재산이 먼저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외환거래법상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어떨 때는 더 많이 추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로 문제가 안 생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한국으로 역이민을 딱 계획하시고 나서 들어가시기 전에 개설을 하시고 돈을 보내놓으시는 게 이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한국의 비거주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직 살고 계시는 동안 증여를 하고 가셔야 되시는 거고, 근데 증여를 하셨을 때도 방법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플래닝을 하고 가셔야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돌아가신 상황이 생기신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안 생기시는 거죠. 적어도 미국에 이미 증여준 재산에 대해서는요. 네. 그럼 미국에서 이제 트러스트를 세팅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셨을 때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의 관리는 자녀분이 하시게 되고 네. 부모님 사후에 자녀가 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 남아 있는 돈을 받게 되거든요. 네. 네,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은 10년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염려했었던 거가 혹시 그러면은 역이민 가시기 10년 전에 거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증여하시라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었던 거가요. 뭐라고 네. 하셨냐면은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동안 증여하신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회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역이민을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증여를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비거주자로서 증여를 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혹여나 낙낙낙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기신다고 할지라도 상속세에 회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소식이죠. 그럼 모든 대책을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거주자가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놓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인 답이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역이민 가시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실 때마다 세무사님을 만나시고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아놓고 네. 당연히 주거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제 삶을 사실지 꾸려가실지, 특히 아무래도 수입원이 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생활을 했었을 때 적당하게 이제 세금도 내시면서 적당하게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 누렸던 삶을 네. 그대로 한국에서 영위하실 수 있게끔 이제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야겠죠. 네. 그렇다면 미국에도 자산이 있고 한국에도 자산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만약에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거주를 옮기셨는데 한국에도 자산이 있는 경우,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을 갖게 되시거나 아니면 한국의 금융계좌를 이제 갖고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하고 신탁을 또 따로 만드신다든지 네.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자녀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시고, 유언장이 안 만들어졌을 때도 미국처럼 이제 상속법원을 가냐,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상속법 관련 변호사님들이 항상 유언장이라든지 신탁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누가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누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를 맡아야 할 건지에 대한 네. 것이 항상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시고 한국에 가셔서 상속법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언장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신탁 변호사님이라든지 상속법 변호사님 다 같은 개념이겠죠. 네. 만나셔서 되도록이면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오시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가운데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유언장 이야기를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이 유언장의 효력이라든가 유언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유언장의 효력은 아무래도 사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방지 요소가 가장 큰 거고요. 네. 미국에서의 유언장 역할하고 한국에서의 유언장 역할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미국에서의 유언장 역할은 말 그대로 상속법원을 가게 되는 상황에 되도록이면 안 가야겠지만은요. 네. 상속법원을 가게 되셨을 때 누가 얼마 받아가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 놓으시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일종의 상속법원에서 쓸 수 있는 증거 자료인데, 유언장만으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18만 4,500불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 금액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언장만 작성해 놓으신 경우,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께서 재산이 18만 4,500불 이상의 재산이면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상속법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미만이면 상속법원을 가지 않고 처리가 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금액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 없다 보니 유언장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경우에는 고객분이 정하신 수혜자에게 관리자가 유언 집행하시는 분이 전달을 해주시는 건데, 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속세를 내야 될 일이 있으니 상속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상속세를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재산을 전달하는 사람을 정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혜자에게 분배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해주실수록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작아지겠죠. 특히 한국처럼 유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상속에 관련돼서 조항들이 많거든요. 네. 그 조항들에 대한 것을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그 조항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한국으로 역이민했을 때 상속 증여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나눠주셨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서 좀 실예를 좀 들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신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집이 여기 하나만 남겨놓고 떠나고 싶은데 네. 그래도 한국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저는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항상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다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집 하나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시고 나서 저는 집 하나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놓고 떠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놓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트러스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는 프로베이 코트, 그러니까 상속 법원에 회부가 돼서 자녀들이 그 재산을 받아오기가 힘들고, 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아무리 모른다고 할지라도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면은 또 이 부동산이 한국에서 상속세가 회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집이 하나만 갖고 계시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기면을 계획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집에 대한 거취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네. 미국에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고 가실지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지더라도 나는 그래도 혹시라도 돌아왔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필요하시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트러스는 기본적으로 만드시고 여기민을 가셔야겠죠.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요즘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인데 요즘은 또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펀딩 같은 것도 네네. 코인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 발생되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서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살고 계시는 거주하는 곳에서 투자가 어디 곳에 돼 있던지 간에 거주를 하시는 곳에서 세금 보고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세금 보고를 바탕으로 정말 재산이 있는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세금 보고를 들어가셔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역이민 하셨을 때 세금 보고를 미국 재산에 대한 세금 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실 좋은 회계사님이라든지 세무사님을 만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래 또 이렇게 지내신 분들은 이 소셜 베네핏 같은 것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뭐 401k라든가 뭐 어떤 그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예, 정부에서 나오는 그 소셜 연금은 그대로 한국에서 사신다 하시더라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조금 몇 년 된 얘기라서 이제 이게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필리핀에 있는 소셜 당국을 통해서라든지 괌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받으시는 경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다른 연금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지고 계신 것은 어차피 RMD라고 해서 중간중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 계좌를 미국 계좌로 받으시든지 하시고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인출을 하시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사는 경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흔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이렇게 앞으로 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또 플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할지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 가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주거에 대한 것을 미리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 주거지가 정해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쓰실 생활비라는 게 조금 정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하면은 그러면 한국으로 돈을 정말 얼마를 갖고 가실지에 대한 계산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재산을 증여를 하고 가실지 네. 아니면 조금 위험 부담을 가지시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지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영이민이시지만은 정말 잠깐만 갔다가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정말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은 한국에 잠깐이라도 살아보셨다가 다시 네. 오고 가시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다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셨는데 우리 다시 돌아올 거야 했는데 막상 가셔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 들어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때는 정말 한국 거주자가 되셔서 미국 재산을 증여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미국 재산을 미국 정부에만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다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 그때는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를 한국 정부에 내셔야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 가서 조금 살아보고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다시 올지
그래서 한국 가서 한 몇 달 살아봐야지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라고 조금 말씀드리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맘 저도 같지 알고 않네요.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테스트를 해보셔야지 네. 이미 몸은 다 떠나셨고 한국으로 거의 거주지로 옮기셨는데 미국에 너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참 한국 정부에다가 안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증여세가 너무 많아지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또 가족들끼리 가족 회의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네요. 네,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네. 얘기를 말씀을 나누시고 말 그대로 이제 역이민 전에 하셔야 될 가족들만의 뭔가 단계별로 계획이 있으셔야겠죠. 네. 설계도가.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미국 교포의 한국 역이민 이것도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네. 단순히 거주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상속과 세금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죠. 아마 제가 똑같은 조언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계획하고 계획하신 바를 하시기 전에는 이제 정확한 이제 전문가와 만나서 설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정말 이 조언은 계속 앞으로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막상 이미 다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증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한국에다가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나는 미국 재산을 증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살든지 상관없이 미국 정부만 생각하면 되고 미국 네. 정부는 증여세 면제액이 너무 높으니 나 증여세 안 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다가 이제 말 그대로 너무 놀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하다 싶은 게 정말 가족들끼리의 소통. 정말 맞습니다. 네. 네네네. 정말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시고 특히 또 이런 거주지 이전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맞습니다. 신중하게 가족들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미국 교포의 한국 역이민과 상속 세금 문제를 주제로 유산상속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주신 내용 혹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LA 카운티는 213-380-9010, 213-380-9010. 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사무소에서도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네네. 네. 하네바 로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은 714-523-9010 LA 오피스 213-380-9010번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사직로에 서울 오피스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한은박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